먼저 이 검찰 안팎의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 25시 신병재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병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언론들이 다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 아들 이 특혜 휴가 의혹 모두 이제 혐의 없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잠깐만 말씀드릴까요? 예, 좋습니다. 예. 예. 어제죠. 9월 28일 날 서울 동부지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 아들 서모 씨, 그리고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그리고 당시 서모 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에 관해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고요. 예. 전체적인 내용은 마지막 결론은 이제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됐던 병가 등의 휴가 신청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 승인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군무이탈의 범위, 고의가 없어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여론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좀 일부부터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좀 소개를 해드리면, 0056님, 대한민국에 법이 있나요? 조국, 윤미향, 추미애, 이런 분들도 죄가 없는데, 무슨 법이? 대한민국이 걱정됩니다. 이런 글 올려주셨고, 6847님은, 검찰 개혁은 망국의 길입니다. 이런 문자도 올려주셨습니다. 1333님은,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이 보통 사람보다 잣대가 스스로 엄격하면 시비는 당연히 없을 테고 존경하며 따를 텐데요 라고 점점점점점 올려주셨고 4546님도 이 추미애 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당초에도 이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엄격한 법의 잣대에 이렇게 걸리지 않는다 이런 시각들이 많았잖아요.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종전에 국회의원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아들의 어떤 병역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이제 아들이 군대를 간 부분에 대해서는 직천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자대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보좌관을 통한 연락 특히 이번에 수사 과정에서 보좌관이 해당 장관한테 연락했던 부분은 실제로 밝혀졌거든요. 그동안 국회에서는 추미애 장관하고 카카오톡 연락했던 부분도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답변했던 내용이라든지 그렇죠. 또 실제로 보좌관을 통해서 연락을 했다는 부분은 조금 도덕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과는 별개로 이 도덕적인 부분에서는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법적인 부분은 사실은 좀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늑장 수사라는 부분도 조금 이제 수사의 공정성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너무 오래 걸렸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종전에 수사 관련자들이 모두 인사이동이 됐고, 또 일부 검사나 수사관들은 다시 동부지검으로 파견됐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또 추 장관이 국회 답변 과정에서 말을 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답변이 좀 있었고, 또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수사 공정성이 좀 의미 잃은 거 아니냐 이런 약간 비판적인 기사들이 많았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종전에도 추석 전에 아마 결과가 나올 거다. 인터뷰도 종전 인터뷰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신 변호사님 얘기가 대부분 다 맞더라고요. 예. 추미애 장관 서면조사 한 부분도 제가 이렇게 전에 말한 대로 나왔었는데. 토요일 날 서면조사로 이제 수사가 끝난 거죠. 예. 어쨌든 법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기소하기가 약간 어려웠던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사실은 국방부에서 이미 9월 10일 날 부대관리 훈령이나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구두 휴가 연장한 것이 군법상 충분히 가능하고 절차 위반이 없다라는 그 자체 답변을 하고 그 내용을 법무부나 검찰에도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에서 이 부분을 기소 여부 판단할 때 이 군법 위반 여부는 사실 국방부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 국방부에서 이미 혐의가 없다고 이미 절차가 다 적법하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보좌관으로 또 이야기 들었던 군대 관리자가 이미 적법한 승인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보면은 기소 자체가 조금 쉽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국민적인 또 그렇죠. 법감정이라는 것이 또 있으니까요. 예. 4329님,
추 장관 아들 문제는 법조인이 아니라도 상식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아들 문제는 아무 이상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 9550님은 고급 공무원도 잘못하면 공정히 수사를 받는 공수처가 왜 나쁜가요? 이게 부분이 또 추 장관에 대한 부분이 이 공수처로 또 연결이 됩니다. 예. 아무튼 참이 바람잘 날 없는 서초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이제 어제 그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운영하는 비공개 내부 규정을 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해라 이렇게 공고를 하면서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네. 요 권고한 내용,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법무부 산하의 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사실은 우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에 검찰개혁을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졌었고요. 예. 지금 25차 권고안을 어제 발표를 하고 최종적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용은 종전에 25차 권고안 24차까지 내용 외에 추가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비공개된 내부 규정에 관해서 그 중에 이제 헌법상 기본권이나 권익과 관련돼서 공개가 필요하다든지 또 법무나 검찰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공개를 하고 예. 부득이 비공개해야 된다면 주제나 제목 등이라도 홈페이지에 공개해라. 이렇게 해서 공개에 관한 부분을 주로 강조한 권고안이 어제 발표가 됐고요. 최종적으로는 어제 권고안 발표가 이제 주목이 됐던 이유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식 활동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주로 기사가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전체적으로 어떠세요? 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좀 활동을 평가하자면. 지금 주요 권고한 내용은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자, 또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하고, 네. 검찰에 대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도록 정례를 하고, 또 국회의나 판사, 검사 등에 대한 불기소를 할 경우에는 그 결정문을 공개하도록 하고, 검찰의 온부주만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주요 내용 등이 있었는데요. 예. 결국은 검찰개혁이라는 이번에 새로 이 정부의 최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었었고, 이 위원회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검찰권의 분산과 예. 수사권 조정,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특히 직접 수사를 최소화하는 부분이었었는데, 이 위원회가 상당히 기간이 길어지면서 결국은, 윤석열 총장과의 사이가 이제 틀어지면서 윤 총장의 힘 빼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그렇죠. 비판이 좀 있었고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인권 보장 방안이라든지 또 검찰에 있어서 형사사건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인권 강화 그리고 직접 수사의 일부 축소 그리고 또 정치적 중립성의 보존을 위한 좀 일부 조치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검찰 권한이 분산되면서 또 직접 수사를 많이 약화시키면서 과연 검찰의 수사력 약화 부분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이 부분이 조금 추가 고민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요. 네. 추석 연휴 기간이 이 코로나19의 또 재확산 여부를 가르는 주요 분수령으로 이 방역 당국 그렇죠. 국민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네, 이번에 추석 연휴에 고향 귀성도 상당히 자제해달라고 정부에서 많이 부탁을 하고 예. 이런 가운데 이제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던 김경재 전 의원이 구속됐잖아요. 네, 어제 구속됐습니다. 예. 상당히 좀 법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심을 했겠네요. 이게 사랑의 사장제일교 정광훈 목사가 예. 당시 이제 8.15 광복절 집회에서 원래 불허가 됐다가 이쪽 김경재 총재와 일파만파라는 단체에서 했던 행정 소송이 승소하면서 그쪽에서 주로 이제 집회를 개최를 하면서 집회를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같이 옆쪽에서 같이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점점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결국 이런 집회를 차단해야 된다는 의지가 좀 보인 것이 아닌가. 실제로 재판부에서도 네. 사건 집회를 전후해서 피의자들이 주고받았던 의사연락 내용 등에 비춰서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다시
준수사항 위반한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 효과, 그리고 네.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 등을 종합했다라고 해서 결국은 코로나 영향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법원도 역시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이제 개천절에 이 일부 보수 단체가 이제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하겠다고 하고 또 네. 경찰은 이거를 이제 봉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드라이브스루는 아무래도 종전의 집회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불안감이 많고 하다 보니까 예. 결국은 좀 약화를 해서 드라이브스루를 표방을 해서 뭐 카퍼레이드라고도 말을 하면서 예. 차를 이용해서 대면 접촉을 없애고 집회를 하겠다라는 주장인데요. 예. 사실은 상당히 그 집회의 대면 방식을 좀 감소한 방식의 하나라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에 대해서는 이걸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차를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면서 또 이렇게 밖에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감이 또 가중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정부에서는 강경 대응으로 엄정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모든 그 집회 참가 자체를 다 불허한 상태입니다. 수원지법에서도 이 성남 주민들의 이런 차량 행진 이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하는 쪽으로 또 결정을 또 내렸죠. 뭐 수원지법에서 뭐 이 사건과는 다르게 예. 저 주변에 무슨 아파트 조성계획 철회에 대해서 이제 차량 99대를 이용한 집회 신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지법에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 기로다라고 실제로 표시를 하면서 예. 이런 집회를 긴급하게 할 이유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면서 그 경찰의 집회 불허를 그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튼 뭐 헌법이 보장한 이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지만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엄정하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도 좀 시위를 하시는 상당히 분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헌법상 생각해요. 기본권과 제한의 그 영역 사이에 있는 문제여서 예. 상당히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긴 합니다. 예. 법원도 사실 뭐 이런 결정 내릴 때 상당히 고심이 좀 깊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추석 연휴 건강하게 예. 잘 보내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추석 지나고 나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얘기 잘 시청자 여러분들 들었습니다. 모두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초동 네, 25시 감사합니다. 신병재 변호사였습니다.